1980년대 중반 서울 한복판의 서진 룸사롱은 20대 초반의 이름 없는 깡패들로 인해 지옥과도 같은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1986년 8월 14일) 저녁, 휴일인 광복절을 하루 앞두고 서울 역삼동에 있는 룸사롱 서진회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중 서울 목포파라 불리는 20대 초반의 깡패 12명은 저녁 8시 30분경 자신들이 뒤를 봐주는 서진 룸사롱의 16호실과 20호실 2개의 룸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만보파라 불리는 7명의 깡패들은 다른 곳에서 1차를 마친 뒤 저녁 10시경 목포파의 바로 옆방인 17호실에 자리를 잡게 된다. 여기서 목포파는 두목 장진석이라는 사람이 1984년 11월 주먹세계를 장악할 목적으로 목포 출신의 전과자들을 규합해 결성한 조직이었고, 이렇게 4가지 정도 나름대로의 룰을 정해놓고 움직이던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야구방망이로 사람을 치는 등의 연습을 하며 세력을 확장했으나 당시 주먹세계에는 계보가 없는 이른바 동네 깡패들에 불과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만보파는 두목 오재홍이 1981년 7월 결성했고, 역시 목포 출신들을 포섭해 강남 일대 유흥가에서 폭력을 휘두르며 금품을 갈취해오던 조직으로 김태촌의 범서방파의 아류 조직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각자의 자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목포 출신의 선후배 사이였고, 얼마 후 그들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희대의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시작은 이러했다. 목포파보다 늦게 룸사롱에 자리 잡은 만보파의 조직원들은 업소의 전무를 불러 돈이 많이 없으니 양주 2병을 원가로 주고 안주는 공짜로 달라 주문했고, 이후 10분 정도가 지나도록 술이 나오질 않자 막내에게 나가서 상황을 확인해보라 지시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만보파의 조직원 중 당시 주먹으로 이름이 나있던 190cm의 거구 조원섭이 화장실을 가려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침 복도에서 웨이터를 만난 조원섭은 술을 빨리 가져오라고 다그친 뒤 넓은 룸으로 방을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웨이터는 휴일을 앞두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 빈 방이 없다고 말했고, 이 말을 들은 조원섭은 건방지다며 웨이터의 얼굴을 가격해 만신창이로 만들었으며, 이후 웨이터는 억울함에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데 하필 이때 업소의 뒤를 봐주던 목포파의 김승길과 고금석이 화장실을 다녀오다 웨이터의 얼굴을 보고 어찌 된 상황인지를 물었고, 웨이터는 하소연하듯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전후 상황을 알게 된 김승길과 고금석은 만보파가 자신들의 구역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분노했고, 때마침 만보파의 조원섭과 복도에서 마주치게 된다. 이때 조원섭과 목포의 선후배 사이였던 김승길은 조원섭에게 인사를 건넸으나 감정이 좋지 않았던 고금석은 조원섭을 째려보았고, 이러한 모습에 조원섭은 어린 놈이 건방지다며 고금석의 따귀를 몇 차례 날리게 되는데, 이때부터 잔혹한 서진 룸사롱 사건이 시작되었다. 고금석은 조원섭에게 맞는 동안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반항했고, 상황을 알게 된 만보파의 조직원들도 룸에서 나와 고금석을 때리는데 합세하게 된다. 그렇게 소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자 목포파의 조직원들도 룸에서 뛰쳐나왔고, 만보파에게 맞서려 해보지만 동네 깡패에 불과하던 목포파는 자신들보다 더 잘나가는 만보파에게 선뜻 덤벼들지 못했다. 그렇게 서로 대치하며 감정이 격해지던 그때 목포파의 칼잡이 김동술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던 연장을 꺼내들었고, 이 모습을 근본 없는 어린애들의 객기로 보던 만보파의 조원섭은 할 테면 해보라는 반응을 보였다. 결국 감정을 이기지 못한 김동술이 연장으로 조원섭의 팔을 내려치며 이 사건은 유혈 사태로 이어졌고, 이후 목포파는 무려 20분 가까이 평소 갖고 다니던 연장과 야구 방망이 등으로 만보파의 하체를 집중적으로 난자하는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했다. 조원섭을 비롯한 만보파의 조직원들은 목포파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사소한 시비였던 이 사건은 만보파 4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희대의 사건이 되고 말았다. 그리고 목포파의 조직원들은 이후 더욱 놀라운 일을 벌이게 된다. 목포파의 조직원 2명은 업소의 종업원들에게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뒤 숨진 만보파 4명을 어깨에 둘러매고 자신들의 자동차 트렁크에 옮겨 실은 뒤 평소에 알고 있던 정형외과에 교통사고 환자라 말하며 수술실과 계단 등에 버리고 도주하는 황당한 일을 저지르게 된다.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당시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고 그들에게는 수배가 내려졌으며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한편 사건 이후 흩어져 강남의 여관 등을 전전하던 목포파의 조직원 중 몇몇은 다음날 사건이 커지는 걸 보고 자수했으나 도망쳐버린 목포파의 두목 장진석과 칼잡이 김동술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사건 이후 그들이 구리와 전주, 영암 등을 전전하다가 밀항을 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결국 낚시꾼으로 위장해 전북 임실의 작은 섬에 숨어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후 형사 5명은 그들을 잡기 위해 장진석과 김동술이 숨어있던 헛간을 급습했고 그들은 과도와 낚시도구 등으로 10여 분간 형사들에게 맞서 보았으나 결국 붙잡혔다. 사건의 주범인 목포파의 두목 장진석과 칼잡이 김동술, 그들은 그렇게 붙잡혔으나 압송되는 과정에서 계속 반항했고 자신들을 잡으러 형사들 5명만 온 줄 알았다면 더 대항했을 것이라 말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으며 사무라이처럼 살다 간다, 이제 우린 끝났다는 말들을 중얼거리기도 했다. 또한 그들은 서울로 압송된 뒤에도 취재진을 향해 무슨 말이 듣고 싶냐는 등의 뻔뻔한 모습을 일관했으나 현장 검증부터는 그제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죄송하다는 말을 언론에 전했고 재판을 받을 때의 그들은 울먹이며 앞으로 자신들은 어떻게 되는지 묻는 등 검거 당시와는 상반되는 모습을 보였다고도 한다. 결국 목포파의 조직원들은 검사로부터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는 말을 들으며 1987년 10월 사건의 주범인 김동술과 고금석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고 장진석 등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1989년 형이 집행되었다. 1986년 이름 없는 깡패들의 객기로 일어난 서진 룸사롱 사건은 그렇게 마무리되었으나 이로 인해 한 대학은 깡패 양성소라는 오명으로 대학의 이름까지 바꾸었고 국민들이 깡패들에게 치를 떨게 만드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희대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